네. 네. 자, 오늘은 좀 컴팩트하게 한번 그러죠. 가볼까요? 우리 박병창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네. 주말 조금 쉬셨습니까? 네, 아유, 그렇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자, 그러면 지난주 좀 정리하면서 오늘도 시작해 볼까요? 네, 지난주 미국 시장은 추수감사절 연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거래가 부진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0.7% 주간으로요. 다우는 1.78%, S&P 500이 1.5% 상승을 했습니다. 네. 좀 조정 구간에 들어갔는데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비교적 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이 0.5%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0.45% 상승했는데 다우존스 산업지수의 차트는 굉장히 셉니다. 지금 조정이 아주 작게 나타나면서 계속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의 기준금리의 고점 그리고 고금리 유지 기간에 대해서 논쟁이 있지만 경기 침체 우려와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해서 공감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표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국채 수익률이 소폭 하락하고 이제 멈춰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유가가 하락하고 있고 달러 네. 인덱스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우존스 산업지수 이쪽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네.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건 시총 상위 종목들의 등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성장주가 약하다 보니까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아직까지 큰 변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은 지난 한 주간 코스피 0.27% 하락, 코스닥 0.22% 상승이었으니까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10월에 반등을 주었고요. 11월 첫 주에 급반등을 줬습니다. 크게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약 2주간 십자형 정도의 조정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정 하락을 보이는 동안 거래가 부진되었고 그리고 보합권에서 등락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PI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금리나 실적 이벤트 이런 이벤트들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방향의 전환까지는 관망 분위기가 짙은 그러면서 연말 장세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지금 남은 이벤트 중에 가장 큰 빅 이벤트는 12월 13일, 14일에 있을 미국의 FOMC 회의죠. 이게 50bp 금리 인상을 시장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반영을 하면서 시장이 반등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그 전에 FOMC 회의에서 눈여겨보는 두 가지의 지표가 이번 주에 나옵니다. 1일 날 미국의 10월 PCE 그리고 개인소득 이게 발표가 되고요. 지금 예상치는 전월과 비슷하게 YOY는 비슷하게 좀 나오고 전월보다는 MOM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저지할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고용 보고서는 지금 비슷하게 나올 거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의 전망에 대한 지표에 따라서 또 FOMC 회의의 또 금리 인상의 폭에 대해서 또 논란이 있겠죠. 그런 노이즈들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는 연준 베이지북 발표가 있는데 공개가 있는데요. 미국의 경기 전망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또 경기와 관련된 내용의 지표들이 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요.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파월 의장이 연설을 하는데 제목이 미국 경제 전망과 노동시장의 도전 이런 내용들인데요. 여기서 향후의 노동시장 그리고 경기 전망과 함께 기준금리의 가이던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언급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파월 의장이 매파적 스탠스를 바꿀 가능성이 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좀 노이즈가 발생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12월로 이번 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2월에 들어가면 연말 장세에 독특한 수급적 요인이 좀 있거든요. 네,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는 11월 마지막 주이고 12월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월말에 수급이 있고요. 그리고 12월 연말에 종목별의 수급 변화가 이제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로 생각합니다. 올해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지막 FOMC 회의를 앞두고 PCE와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거든요. 거기에 파월의 연설이 있습니다. 시장은 지금 여러분 보시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시장이 그것을 반영하면서 반등을 주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지표들이 발표되고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매파적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연준은 여기서 시장이 급반등하고 이런 것들을 급반등하는 걸 기대하지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바라지 않고 있고 기업 실적도 지금 감익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추가 상승에 대한 부담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상승 또는 추세적으로 하락보다는 추세 없는 등락이 일어나면서 연말 수급 장세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말에 수급이랑 12월이 돼서 연말의 수급은 어떻게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월말 수급이라는 건 항상 있잖아요.
월말에 네. 어떤 종목들은 팔고 어떤 종목은 서로 사고. 아, 그것도 종목별로 좀 따로 있습니까? 예, 포지션별로 이렇게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니 선물과 연관된 이런 월말의 수급이 있거든요. 그것도 있고 네. 또 12월 들어가면 통상적으로 기관 투자가들은 11월 말 중순 이후부터 포지션 정리 거의 하잖아요. 아시다시피 다 정리를 하거든요. 근데 12월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정리한다는 거는 있는 거 판다고요? 파는 것도 있고 네. 사는 것도 있고 그냥 유지되는 것도 있고 예, 무슨 정리를 정리예요? 북클로징이라고 네. 하는 거는 어떻든 간에 이제 수익률을 맞추는 거죠. 그냥 끝내는 수익 거죠. 픽스하는 픽스하는 넘어가는 거죠. 예. 어. 예, 그런 거래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평소와 다른 어떤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 어떻게 준비해요, 저는? 그러니까 종목별로 보면은 이제 뜬금없이 기관들이 막 이제 파는 종목들도 발생이 되고 어떤 종목 사는 종목이 발생이 되고 그래요. 그 미리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체크를 모르지. 예. 그럼 대응할 수가 없네. 기관 투자가 뭐 한두 개가 아니야. 그냥 이렇게 갑자기 뭐가 팔렸다 싶으면 얘네들이 그래서 팔았구나, 샀구나, 이 정도 그냥 알 수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매크로 지표에 따라서 금리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일 때 금리 네. 때문에 그렇구나. 환율 때문에 움직일 때는 환율 때문에 그렇구나.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추하면서 시황을 바라보잖아요. 네. 지금은 그런 것보다도 수급적 요인이 더 강하게 작용을 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 없이 수급적 변화가 발생될 수 있다라는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거의 이제 겁니다. 연말 월말에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특히 이제 연말이기 때문에 또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음. 요즘에 보면 이제 개별 종목 중에 작은 종목들이 지금 텍스트에는 없는데 질문을 주시니까 네. 개별 종목 중에 뜬금없이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다 그런 거예요. 갑자기 수급이 몰려서. 예, 수익률을 어느 정도 지금 손실이 났는데 맞추려고 하는 거죠. 조금이라도 올려놓고 끝내려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손실이 났는데 얘 수익률을 올리려면 얘를 사갖고 얘 가격을 올려야 되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한다고요? 예, 그런 것도 있고. 아이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자기네 거 산다 이거예요? 픽스하기 위해서 매도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뭐저 12월 내내 그런 매매만 한다는 뜻은 아니고. 예.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긴 그런 종목들이 한다. 발생이 종목들도 되니 이게 왜 이래? 나온다는 얘기지. 왜 이래라고 이제 의심을 들 수도 있어요. 갑자기 이게 왜 오르지? 뭐 그런 이럴 때. 그런 그런 게 수급이 좀 있었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시장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날 건데요. 네. 외국인 매수 기조로 인해서 2,134에서 2,499포인트 최근 고점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2,401포인트가 저점이었어요. 근데 지금 약간 또 거기서 또 올라왔잖아요. 21도 평균선이 2,408포인트고요. 20주도 평균선이 2,371포인트거든요. 일부러 저걸 써온 이유는요. 이 밑으로 쉽게 가지 않을 거라고 좀 보여져요. 왜냐? 지금 추가 상승 또는 재하락하기에는 그런 모멘텀이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을 연동하면서 눈치를 보지만 전반적으로는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어요. 그 내부적인 악재들은 어떤 거냐면 중국의 코로나 재확산이나 자본시장 경색 이런 것들에 대한 심리가 안 좋은 부분 좀 있어요. 그러나 현재 내부적인 수급이나 그리고 차트의 흐름이나 그리고 또 매크로의 움직임 이런 부분들을 보면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추세 없는 등락이 나타나고 종목별로 차별화되는 장세가 지난주에도 있었지만 어떤 건지 아실 거예요.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변동성이 감소하면서 그러면서 종목별로만 막 따로 움직이는 거죠. 지난 한 주 동안에요. 그 시가총액이 낮거나 가격이 저가 종목들 중에서 상한가 근처 20% 이상씩 올라온 종목들이 꽤 많이 발생을 했어요. 뜬금없이 그런 일들이 발생했고 어떤 모멘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종목들이. 그런 것들이 발생이 된다라는 거, 종목 장세가 이루어진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하나 전략이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이거 이미 쓰고 있는 사람이 있나? 자, 저 작은 종목, 시총 좀 크지 않은 종목 중에 기관 비중이 약간 높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기관이 여럿 들어가진 않았어. 기관이 한두 개 아주 작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얘가 1년 새 많이 빠졌어. 이런 애들을 지금 사서 한 12월 20, 한 3, 4일 요쯤에 파는 거죠. 아서. 이런 경우가 있어. 예. 그랬다 했더니 그 펀드 매니저가 저영진이야. 네. 그 본부장이 김동환이야. 네. 아유, 저영진이가 안 되겠다. 야, 얘 어떻게 계약이 언제니? 그러니까, 올해 말인데요. 야, 이거 회수해라. 그럼 이제 맞아요. 그 박병창 펀드 매니저가 그걸 받아. 그럼 싹 다 팔아버린다. 그 12월 20 며칠 그렇지. 전에도 예.
어렵다. 어려워. 청산할 수도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그런 거예요. 기업 보고에 기업 보고. 없애버릴 수도 있고 어떤 걸 할 수도 있으니. 수급은 그냥 참고하고 기업 보고하라고. 그런데 이제 개별 종목에 그런 종목이 이제 급등한 종목이 있었다라는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정상적인 기관 투자가들 이런 부분보다 정상적인 표현을 빼겠습니다. 일반 소위 말하는 좀 큰 손이라고 하는 세력들 있잖아요. 네. 세력들이 그렇게 해서 주가를 올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즘 그런 종목이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거래량과 차트를 가지고 체크를 거래를 하는데 뭐 여기서 논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뉴스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코로나 확진자 수가 하루 3만 명 이상이 되면서 염려가 된다라는 CNN 보도였는데 11월 26일 날 39,791명이 됐다고 합니다. 중국 전역에서 동시다발로 확산이 되고 있고 참 김프로는 염려 지난주에 하시는 것 같던데요. 대응이 어렵다라는 당국의 인정하는 이런 발표도 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국 경제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하고 반대편에서는 또 정책 당국은 또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올 수 있겠죠. 거기에 관심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과 연관되어서 폭스콘에서 지금 노동자들이 많이 떠나고 있다 하죠. 정저우에서 폭스콘 공장에 약 200만 명이 있다고 하는데 2만 명 이상이 지금 공장에서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우리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요. 애플 아이폰 생산에 차질 우려가 있다라는 거예요. 11월에만 약 30%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아이폰 품절됐습니다. 이제 올해 이제 생산 중단이라는 얘기도 나오던데 거의. 아예. 아이폰 14. 그래요. 지금 휴대폰 가보면요, 아이폰은 없습니다. 그 대기해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생산실 차질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또 아이폰과 관련된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뉴스는 우리한테 영향을 많이 줄 것이다라고 부품들. 예. 네. 미국 정부에서 베네수엘라 석유 생산 재개를 허용한다. 2년 전에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로 석유 생산을 이제 제재하는 게 있었는데요. 미국 재무부에서 6개월간 허가한다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좀 단기적으로 좀 급락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팀쿡도 저거 반성해야 돼. 저 자기 그 큰 거를 폭스콘에 다 너무 리스크 관리 안 한 맡긴다는 게. 거죠. 저 큰일 납니다 저거. 한국에 오면 될 걸. 한국도 리스크 만만치 않죠. 한국에. 네? 한국 얼마나 좋아. 요즘에 테슬라가 한국에 네. 뭐 이 얘기 막 하잖아요. 와도 고민이란 말이 뉴스가 많은데 한번 좀 이렇게 열어보시면 재밌는 뉴스가 많더라고요. 새만금 쪽에 그냥 글로벌. 그렇죠. 기가 팩토리 화성 갈 거니까. 네. 공모펀드의 수탁액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 이제 국내 기관들이 움직일 틈이 없는 거죠. 분위기도 그렇지만. 지금 101.8조가 돼서 100조를 위협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10년 내 최저라고 합니다. 올해만 7조 정도 감소를 했고요. 그랬던 것은 이제 수익률이 안 좋았죠. 평균적으로 봤을 때 올해 공모펀드 수익률이 국내형은 마이너스 20%, 해외형은 21%라고 합니다. 반면에 ETF로 14조가 유입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개인 투자들이 이 공모펀드에서 빠져서 ETF로 많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ETF의 영향력이 커지고 한편으로는 반대쪽으로 물론 ETF도 이 펀드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제 공모펀드에서 많이 빠져나와서 국내 기관들의 움직임이 활발하지 못한 이유가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고객들의 주식을 이제 봤더니 주식은 매도하고 채권은 좀 매수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더라. 그러면서 이런 현상은 내년 상반기까지 가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채권을 선호하고 하반기에 주식을 선호하는 그런 시황관을 좀 내놨습니다. 왜 그렇게 보냐? 올해는 물가 금리 충격으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내년은 경기 침체와 크레딧 리스크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내년도에 글로벌 반도체 설비 투자가 약 19% 감소한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기업의 설비 투자는 약 30% 감소한다고 합니다. 아까 권 기자님이 그 우려의 목소리를 좀 냈는데 우리 시장이 조금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실제로 지금 동부하이텍에서는 지난 2020년 1분기 이후에 처음으로 3분기에 수주액이 약 14% 감소해서 수주액이 감소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고 이것의 저점이 어디냐 이런 논란이 계속 많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여러분들이 관련된 종목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게 터닝을 언제 하는지 이런 걸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뉴스 하나만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걸 뭐 어떻게 봐야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매일경제 뉴스인데요. 기업 실적 전망들이 나왔습니다. FN가이 기준으로요. 화면에 이렇게 보시면요.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년도에 영업이익을
삼성전자 위에 있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BNK는 약 41.9조 정도, 42조 정도로 영업이익을 바라보고 있는데 IBK는 27조로 예상을 했다는 거예요. 또 SK하이닉스는 더 심합니다. NH투자증권은 약 2.5조 정도 영업이익을 지금 예상치를 내놨는데요. 삼성증권에는 2.9조 적자로 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상치가요. 내년 플러스 마이너스 잘못 붙인 거 아니고요? 아니고요. 예, 아니고요. 옆에 화면 밑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삼성은 SK하이닉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최대치는 12조를 버는데 최저치는 7조. 그리고 뭐 여기에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증권사는 2,500 정도 이익이다 그러는데 어떤 증권사는 184억 적자로 보고 있고 LG디스플레이는 엄청나게 격차가 큽니다. 9,300억 이익으로 보는 증권사가 있고 또 어떤 증권사는 1.7조 적자다라는 데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나오는 겁니다. 경기 불확실성으로 상장사 실적 전망 편차가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보고서들이 신뢰가 하락하지 않냐라는 보고서인데요. 이걸 가지고 온 이유는 그들이 뭐 엉망이다, 잘 못 맞춘다 이런 표현을 쓰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내년도에 그만큼 불확실성이 많이 있다라는 거고 경기 침체를 바라보는 뷰가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적 발표할 때마다 기업 실적에 따라서 주가 등락폭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등락폭을 봤을 때 이렇게 실적 편차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섹터에 있거나 그런 기업들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 올해 가만히 보면은 금리와 환율 그리고 물가에 따라서 전체적인 매크로에 따라서 많이 움직였지만 내년에는 기업 실적과 경기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기업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신규 투자를 할 때 이 변동성이 실적에 대한 전망치의 변동성이 가능한 작은 걸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대한 전망 자체가 이렇게 극명하게 달라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시면서 무조건 한편으로만 가면 안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어떤 면에서 가지고 뭐 왔습니다. 저런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뭐 그렇죠. 다 뭐 30조에서 35조 사이에 다 나온다. 그거 다 틀려. 맞아요. 아니 근데 이게 개별 애널리스트들이 이건 무조건 소신으로 가는 거야? 아니면 하우스에서 그러니까 뭐 센터장이나 이런 분들이 야 이번 내년은 좀 좋은 것 같다 그쪽으로 가자 이렇게 하면 내가 생각했던 거보다 업종은 그렇게는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업종은 그렇게 하면은 네. 저 애널리스트들이 맞습니다. 센터장한테 뭐라 하지. 아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하우스비라는 게 없는 거 아니에요? 지수에 대해서 지수 맞추는 것도 결국은 업종 다 모여갖고 지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다 모아지는 거지. 포트폴리오 20몇 개 업종이. 예. 그러니까 근데 뭐 삼성전자 한 종목에 대해서 어떤 예를 들어서 그 센터장이 예를 들면 철강 담당이었어. 원래 그런 경우도 많지. 네, 뭐 그렇겠죠. 예. 근데 정애널리스트 삼성전자 한 30조 난다고 써 이렇게 할 수는 없지. 뭐 그렇게는 안 해도 예. 좀 좋게 가자. 혹은 뭐 내년 좀 안 좋은 거 같다. 그렇게 하진 않죠. 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섹터별로는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업종은 바텀업으로 이렇게 취합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 네. 그럼 하우스비랑 굉장히 다를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 하우스에서는 내년 뭐 2,500 이렇게 이제 괜찮을 거다 보는데 반도체 애널리스트가 나는 되게 안 좋게 봐.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로 가요. 예. 그럼 하우스비는 좋은데 그러니까 시장이랑 완전 따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정보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섹터들 다 합쳐가지고 지수를 판단을 하는 근데 거니까. 이제 뭐 금리와 정프로 환율. 얘기도 일리는 있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주는 지수 영향력이 워낙 크니까. 그렇죠? 근데 뭐 전반적으로 센터장이 전략가다 그러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프로는 반도체 애널리스트 안 좋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이 말이 더 강하게 작용해요. 아, 이제 애널리스트 말이. 아니, 그렇지. 자기 업종 담당자가 안 좋다는데 뭐 센터장이 뭐 그걸 가지고 뭐 알겠습니다. 옛날에는 뭐 지금 같으면 그렇게 못하지. 아, 옛날엔 좀 약간 그랬던 모양이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정프로 말씀은 결론적으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각 그 증권사 하우스별로 네. 지수 전망치가 다 다르잖아요. 아, 이게 다르니까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사소한 궁금증까지 해결해봤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 다이어리가 떡상내리. 다이어리가 들어 있습니다. 작년에 다이어리를 출시해 여러분과 함께 모은 다이어리 판매금을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 전액 기부했었는데요. 올해도 2023년 다이어리와 함께
따뜻한 연말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3프로TV 다이어리와 2023년의 시작을 이웃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구매 방법은 영상 하단 댓글을 확인해 주십시오.